수열의 극한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앞의 동영상에서 이 5가지 기본 점화식에 대한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이 5개가 있고요. 그리고 요 점화식에 대해서 일반항을 암산으로 하는 방법도 소개해줬고, 요 점화식의 극한을 암산으로 구하는 방법도 설명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은 점화식으로서는 7번째 동영상이고, 수열의 극한에서는 2번째 동영상입니다. 요 점화식의 극한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거를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원래 교과서적인 풀이는,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요거 얘기해 줬었죠. 이게 암산으로 구하는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자, 어떻게 하냐. 최고차이 개수를 1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양변을 1로 나눠요. 양변을 2로 나눠요. 양변을 2로 나누면 식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요거 AN이 어떤 형태냐면 2분의 1에 n-1 제곱 네모 더하기 세모, 이런 형태죠. 여기가 n-1이든 n 플러스 1이든 n이든 최종 결과에는 영향을 안 줘요. 이 네모 값에는 영향을 주지만 최종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한 대로 하면 되고, 저는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 요거와 일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n-1이라고 적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이 제시됐으니까 n-1이라고 적었어요. 만약에 뭐 둘째 항이 제시되면 n-2라고 적어주는 게 계산이 좀 더 편합니다. 자,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1 대입하면 지수가 0 나오니까 여기가 1 나와서 전혀 신경 쓸 거 없죠. 1 대입하면 1 나와야 돼요. 1 대입하면 1 나와야 되고, 2 대입하면 2분의 네모죠. 2분의 네모. 2 대입하면 2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아래식의 2배를 한 다음에 윗식을 빼면, 아래식의 2배를 해서 윗식을 빼면 네모가 소거되고, 아래식에서 2배를 한 다음에 윗식을 빼면 세모가 3 나와요. 세모가 3 나오고, 3 나오니까, 세모가 3이니까 네모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물론 식을 좀 더 예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극한값은 3 나옵니다. 극한값은 3 나와요. 요 상수항, 즉 세모가 극한값이에요.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요것도 최고차항의 개수를 1로 맞춰야 하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고요. 양변을 3으로 나누고, 요 값이 지금 요 아래에 해당하죠. 그래서 AN은 요런 형태가 돼요. AN은 이런 형태가 되고, 그리고 첫 번째 항 대입하면 1 나오니까 이런 형태가 되고, 두 번째 항은 3 나오니까 n에다 2 대입하면 3 나오죠.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돼요. 아래식을 3배해서 아래식에서 윗식 빼면 네모는 소거돼서 사라지고, 아래식 3배해서 빼면 2 세모가 나오고, 아래식 3배해서 빼면 8 나와요. 그래서 세모는 4가 나오고, 세모가 4니까 네모는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세모가 4가 나오고 네모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4가 나와요. 지금 방금 이렇게 암산으로 하는 이 풀이가, 이게 익숙하면 암산으로 돼요. 이 교과서적인 그 일반항 구하는 풀이보다는 이게 훨씬 빠르니까 그렇게 계산해 주시고, 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으면 제가 동영상 밑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이런 문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 요거는 수렴하지 않아요. 요거는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상수항 구하면 돼
이렇게 계산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하고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지 않으면 발산하기 때문에 작지 않으면 발산하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는 또 2일 때도 수렴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텐데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이런 형태의 점화식이 돼요. 이런 형태의 점화식이 되어서 이거는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 됩니다. 등비 수열이 안 나와요. 그래서 2를 제외한 거예요. 2를 제외한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할게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하니까 이게 등비 수열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상수항이 답이에요. 상수항. 그렇지만 얘는 공비가 2니까 이건 발산해요. 그래서 상수항이 답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상수항만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관심 있는 사람은 직접 계산해 보셔도 돼요. 뭐 대부분은 관심이 없겠지만 관심 있는 사람은 직접 계산해 보면 됩니다. 이 조건 가지고 열심히 계산해 보면 이 수열의 극한값이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수열의 극한값이 이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요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를 제가 너무 귀찮아해가지고 너무너무 귀찮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좀 빨리 구하지 해서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렇게 직접 이 계산을 해가지고 공식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났더니 이건 나는 못 외우겠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강사 생활 시작하면서 또 해봤는데 애들한테 학생들이 이걸 너무 어려워하니까 이거 극한을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거죠. 이게 이미 배운 거구나. 이미 배웠어요. 뭐죠? 이거 수학 상하에서 배운 내용인데 느껴지나요? 뭔지? 이게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입니다. A1과 A2를 A 대 C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가 이거예요. 외분하는 점.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빠른 사람은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요. 뭐냐면 첫째 항이 1이고 둘째 항이 2야. 2대 1로 외분하라고? 2대 1로 외분하라고? 그럼 여기 3 나오네. 그래서 그냥 이 수열의 극한값이 바로 3이에요. 이 수열의 극한값이 바로 3이라는 것을 얻음과 동시에 뭘 얻었냐면 여기가 3이라는 걸 얻었어요. 그리고 이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이것만. 이게 경험이 쌓이면 이거 이렇게 외분점 공식 이용해도 되고, 근데 외분점 공식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외분을 직접 하는 게 더 빨라요. 이 내분 외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도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그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그러면 굳이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을 몰라도 내분점 외분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링크 걸어 놓을게요. 요거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 항이 1이 되도록 정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바로 나오죠. 자, 요것도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요것도 똑같이 한번 해보면 뭐 1과 3을 3대 1로 외분하는 점을 찾아요. 1과 3을 3대 1로 외분하는 점. 3대 1로 외분한다고 그러면 여기가 4죠. 그러면 상수항이 4 나오는 거고, 3대 1로 외분하니까 상수항은 4 나오는 거고, 극한값이 4가 나와요. 이 수열의 극한값. 편할 대로 하세요. 직접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편하다고 싶으면 그 방법을 쓰고, 외분점을 구하는 게 편하네? 하면 외분점을 구하고. 그러면 야가 양변을 3으로 나누면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상수항은 그냥 바로 나오고. 연립방정식을 풀기 싫은 사람은 이걸 하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항이 1 나와야 하니까, n에다 1 대입해서 1 나와야 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앞 동영상에서 이 수열의 일반항을 암산으로 구하는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암산으로 하는 방법. 왜 그렇게 나오는지 궁금하시면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동영상에서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으로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일반항 구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암산으로 하는 방법을 두 가지 소개해 준 겁니다. 하나는 연립방정식, 하나는 외분점. 그리고 자기가 편할 대로 하면 돼요. 나는 연립방정식이
편해. 그럼 연립방정식 하시면 되고, 아니, 나는 그냥 외분점 구하는 게 편해. 그럼 외분점 구하면 되고요. 자기가 편할 대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외분점을 구하면 그냥 극한값 바로 나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이 공식을 만들어 놓고, 이 공식을 못 외워가지고, 안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외분점 공식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죠.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이거 외분점 공식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면 금방 배워요. 근데 수학을 못하는 애들은, 외분점을 어떻게 구하는지 다 까먹기 때문에, 야, 이거 외분점 구하는 공식이야. 그러면 이제 못하죠.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잘해야 한다는 그 아이러니함. 그런 아이러니함인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열의 극한, 요거 수열의 극한값 구하는 거 얘기해 줬는데, 이제 제가 수열의 극한을 빨리 구하는 특수한 문제를 몇 개 더 풀어줄게요. 그게 뭐 앞으로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 4개가 될지 난 모르겠는데, 하나씩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수열의 극한을 빨리 구하는 방법을 요 동영상 공개되어 있으면 이 위치에 있을 겁니다. 이 동영상에 수열의 극한을 빨리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줄게요. 마칠게요.